지금 북유럽 연합이 전례 없는 안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해안방어 포병 9문으로 32문이 필요한 전선을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18개월 내 방어선 붕괴 확률은 97%로 나타났는데요. 유럽 최고 방산업체들은 모두 50개월 이상 대기를 통보했습니다. 브랜드와 동맹을 믿었던 북유럽이 완전히 방치된 셈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아시아의 한 업체가 12개월 납기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혹한과 진흙 속에서 94% 기동률을 기록한 무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과연 북유럽 연합은 체면을 버리고 생존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세계가 왜 이 문제에 주목했는지 차례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베르너입니다. 북유럽 연합방위획득위원회에서 전략 분석을 담당하고 있어요. 새벽 2시 40분. 중앙통제실의 형광등이 차가운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저는 20번째 시뮬레이션 결과를 응시하며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북유럽 해안선이 빨간 점들로 가득했어요. 각각의 점이 방어 공백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실수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어요. 가동 가능 포병 9문. 필요 수량 32문. 차가운 숫자들이 모니터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20년간 분석해온 수많은 시나리오 중에서도 이런 수치는 처음이었습니다. 방어가 아니라 완전한 노출이었어요. 커피잔을 들어 올렸지만 이미 식어버린 액체만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서 파일명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긴급 해안방어 공백 분석 최종.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숫자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셈이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상급자에게 연락해야 했어요. 하지만 새벽 3시에 이런 내용을 보고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변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노르웨이 서부 해안, 덴마크 북부, 스웨덴 남서부. 모든 구간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방어력 공백은 현실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내 삼켰어요. 이 수치가 사실이면 방어가 아니라 노출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오전 9시. 브뤼셀 방산 컨소시엄 본부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12명의 대표들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펼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프랑스 탈레스 대표 미셸 드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루카스, 이 수치가 정확한가?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책임자 하인츠 밀러도 고개를 저었어요. 과장된 것 아닌가? 저는 천천히 화면을 넘겼습니다. 가동 가능 포병 9문, 필요 수량 32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펜 끝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즈 부장 제임스 카터가 손을 들었어요. 현실적인 납기를 말해달라. 저는 기대감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들이라면 분명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미셸이 노트북을 열어 생산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최소 60개월은 필요하다. 하인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비슷하다. 54개월 정도. 제임스는 더욱 신중했습니다. 72개월이 안전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60개월이면 5년입니다. 72개월은 6년이었어요. 손가락으로 펜을 굴리며 계산했습니다. 북유럽 방어 공백은 18개월 내에 현실이 될 예정이었어요. 긴급 생산은 불가능한가?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셸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기존 주문이 산더미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발틱 3국까지. 하인츠도 동조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바꾸는 것은 모든 고객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다. 창밖으로 브뤼셀 시내가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앉은 이 회의실에서는 북유럽의 미래가 결정되고 있었어요. 제임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동맹이니까 우선순위를 고려해주겠지만 시간표는 못 바꾼다.
동맹이라면서 시간표는 왜 없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20년간 함께 일해온 파트너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악수를 나누며 헤어졌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스톡홀름 본부에서 긴급 회신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스톡홀름 본부 전략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20개 업체의 제안서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였습니다. 납기 78개월. 빨간 펜으로 X 표시를 했어요. 두 번째는 스페인 인드라였습니다. 66개월. 역시 제외였어요. 10번째 파일까지 검토했습니다. 모두 50개월 이상이었어요. 답답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이미 30분이 지났습니다. 11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한국 한화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납기 12개월에서 18개월. 펜을 든 손이 멈췄어요. 이상했습니다.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 너무 짧았어요. 신뢰성 평가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아시아권, 검증 부족, 리스크 높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위기일수록 검증된 브랜드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를 덮었어요. 검토 시간은 정확히 4초였습니다. 한국 업체 파일을 책상 오른쪽 끝으로 밀어냈어요. 검토 대상 리스트 최하단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체코 엑스칼리버 암이었어요. 납기 84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업체라는 이유로 우선순위 목록에 포함시켰어요.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오후 4시까지 검토를 계속했어요. 총 20개 업체 중 유럽 17개, 미국 2개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별했습니다. 아시아권 1개 업체는 제외했어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 유럽 컨소시엄 및 미국 업체. 후순위 검토 기타 지역 업체라고 적었어요. 한국 업체는 기타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동료 에릭이 제 옆으로 와서 물었어요. 아시아 쪽 제안은 어때?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납기는 빠르지만 신뢰할 수 없다. 우리 안보를 실험 대상으로 만들 순 없지. 에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가 안전하지. 저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20년 경력의 판단력을 믿었어요. 보고서를 출력했습니다. 한국 업체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확신에 찼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제 책상은 거절 통보서로 가득했어요.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무덤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미셸,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 파리 탈레스 본부에 연결된 통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루카스, 이미 말했잖아. 생산 슬롯이 모두 찼다. 손가락으로 달력을 넘겼습니다. 18개월 후면 북유럽 해안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될 예정이었어요. 하인츠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독일 정부 차원에서 압력을 넣어줄 수 있나? 불가능하다. 하인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도 자국 물량 확보하기 바쁘다. 북유럽은 우선순위가 아니야. 통화가 끝났습니다.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에밀리 라르손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스웨덴 합동전력 운용 시뮬레이션 책임자였어요. 루카스, 최신 분석 결과가 나왔다.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화면 속 북유럽 지도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방어선 붕괴 시점이 앞당겨졌다.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8개월이 아니라 15개월이다. 가슴이 쪼그라들었어요. 확률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18개월 내 방어 공백 확률 97%.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어요. 이건 예측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였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나? 저는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유럽 업체가 50개월 이상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야. 창밖으로 스톡홀름 항구가 보였어요. 평온한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15개월 후에는 이 해안선이 완전히 노출될 예정이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긴급 대안 모색 필요. 기존 파트너 협조 불가. 안보 공백 불가피. 각 문장이 모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북유럽 연합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루카스, 상황이 어떤가?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이 막혔어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의자에 푹 앉았어요. 2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틀 후 에밀리가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루카스, 이걸 봐야 한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뭔가? 저는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난 이틀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에밀리가 파일을 펼쳐 보였어요. 실제 전장 환경 시뮬레이션 자료다. 첫 번째 페이지에 놀라운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동 유지율 94%. 저는 눈을 비볐어요. 이게 맞나?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르웨이 혹한 테스트 결과야.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진흙 지대 성능 테스트였습니다. 초탄 발사 시간 2분 50초.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수치가 있었어요. 전술적 이탈 시간 55초. 어느 업체 시스템인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마지막 장을 가리켰어요. 한화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펜을 떨어뜨렸어요. 이건 불가능하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시아권 시스템이 이런 성능을 낼 리 없어. 에밀리가 냉정하게 답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노르웨이 한겨울 영하 30도 환경이었습니다. 진흙 깊이 40cm 조건이었어요. 유럽 최고 브랜드들도 통과하기 어려운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스템이 모든 항목을 통과했어요. 언제 진행된 테스트인가? 저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에밀리의 답변이었어요. 4개월간 진행된 혹독한 검증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4초 만에 배제한 업체였습니다.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시스템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어떤가?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어요.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 시스템은 기동 불가. 프랑스는 초탄 발사에 10분 소요됐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스톡홀름 시내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2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브랜드가 성능을 보장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무기가 아니라 살아남는 공식이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에밀리가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편견이 판단을 흐렸다. 뼈를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화 시스템 유럽지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런던 시내 한복판이었어요. 마주편에는 김철수 부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어요.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부사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금 선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전체 금액의 70%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선지급이 왜 필요한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생산 라인 확보 때문입니다. 김 부사장의 답변이었어요. 북유럽 물량을 위해 기존 계약을 조정해야 합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유럽 업체들과는 정반대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위해 스케줄을 바꿔준다고 했어요. 대신 확실한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납기는 확실한가? 저는 핵심을 물었어요. 18개월 이내 보장합니다. 김 부사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계약 위반 시 전액 환불에 배상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성능 보장, 기술 지원, 교육 훈련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유럽 업체들이 거부했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건이 너무 까다롭지 않나? 저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어요. 김 부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일수록 확실한 결과를 보장합니다. 창밖으로 런던 시내가 보였어요. 테임스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쌓아온 자존심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체면을 지킬 것인가, 안보를 선택할 것인가.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스톡홀름 본부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긴급 결정 요망. 시간이 없었습니다.
15개월 후면 방어선이 무너질 예정이었어요. 김 부사장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결정하십시오. 목소리에 압박감은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펜을 받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 베르너. 각 글자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체면은 오늘 버리지만 병사는 내일을 삽니다. 저는 중얼거리며 서명을 마쳤습니다. 김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계약서가 김 부사장에게 넘어갔습니다. 20년 경력의 자존심이 한 장의 종이 위에서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흘 후 스톡홀름 북유럽 연합본부 최고위 회의실이었습니다. 15명의 국방위원들이 긴급회의에 참석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들고 단상에 섰습니다. 계약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선지급 70%, 총 12억 유로입니다. 몇몇 위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르웨이 대표 올센 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아시아 업체에 이런 거액을 선지급한다는 게 말이 되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덴마크 대표도 동조했어요. 대안이 있나? 저는 차분하게 반문했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모두 50개월 이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웨덴 국방위원장 안데르손이 일어났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그가 말했어요. 만약 납기를 못 지키면 어떻게 하나? 저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전액 환불과 배상금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해당 부분을 가리켰어요. 법적 구속력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핀란드 대표가 발언했어요.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유럽을 버리고 아시아를 선택했다고? 정치적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에밀리가 준비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켰어요. 북유럽 해안선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15개월 후 상황입니다. 빨간 점들이 해안을 가득 메웠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체면과 국가 안보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안데르손 위원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표결에 붙이겠다. 찬성 9표, 반대 6표로 가결되었어요. 간신히 통과된 셈이었습니다. 송금은 언제 진행하나? 저는 급하게 물었어요. 오늘 오후 5시까지. 안데르손의 답변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어요. 오후 4시 50분. 제 컴퓨터 화면에 송금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12억 유로가 한국으로 전송되었어요. 동시에 김 부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생산 슬롯 배정 완료. 메시지 내용이었어요. 18개월 내 납품 보장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산 건 무기가 아닙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시간을 산 겁니다. 가장 소중한 자원을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1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스톡홀름 항구에 서 있었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화물선이 나타났습니다. MV 노르딕 익스프레스호였어요. 한국에서 출발한 배였습니다. 제 손목 시계는 정확히 계약 만료일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약속된 날짜였습니다. 항구 관리소장 에릭슨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오늘 도착하는군.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18개월 전 약속을 지키다니. 화물선이 서서히 접안했습니다. 갑판 위로 거대한 포신들이 보였어요. K고 자주포였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강철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하역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비가 육지로 내려왔어요. 크레인 기사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였어요. 김철수 부사장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약속대로 18개월입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납기 오차는 정확히 0일이었습니다. 에밀리가 검수 장비를 들고 왔어요.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포가 시험 발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엔진 소리가 항구에 울렸어요. 포신이 목표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2분 30초 만에 발사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계약서상 명시된 2분 50초보다 빨랐습니다.
첫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정확히 목표를 명중했어요. 연기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항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북유럽 연합 국방위원장 안데르손이 도착했습니다. 루카스, 당신이 옳았군.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체면보다 실용을 선택한 게 정답이었다. 오후가 되자 모든 장비가 하역을 마쳤습니다. 32문의 자주포가 항구에 정렬되어 있었어요. 18개월 전 꿈꿔왔던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김 부사장과 마지막 악수를 나누었어요.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쟁은 말이 아니라 도착한 날짜를 기억합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북유럽 해안의 방어 공백이 완전히 메워졌습니다. 18개월간의 긴 여정이 끝난 순간이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얻은 소중한 결과였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중요한 장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